3학년 1학기 물리 부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물리 부분 이어서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운동에 대해서 할 거냐면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몇 시간 이어서 수업을 할 텐데, 자,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할 건데, 자, 물체의 운동은 첫 번째 시간에 언급했듯이 뭐였냐면 이 물체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게 운동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럼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 수 있지?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물체가 이쪽으로 운동을 할 거야. 그런데 이 물체가 힘을 받지 않고, 어떠한 힘도 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힘을 받으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힘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물체는 어떻게 운동을 할 거며, 힘이 작용을 하면서, 어떠한 힘이 이 물체에 계속 작용하면서 힘을 받으면서 운동할 때는 이 물체가 어떠한 운동을 하게 되는지, 이거를 앞으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몇 시간에 걸쳐서 할 거예요. 이번 시간은 뭘 할 거냐면 힘을 받지 않고 어떠한 물체가 운동을 할 때 힘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할 거야. 그게 무슨 운동이냐면 등속 운동입니다. 자, 등속 운동은 이름에서부터 이미 가르쳐 주고 있어. 이 등자가 뭐냐면 한자로 같을 등자야. 뭐가 같냐고? 속력이 같다는 거야. 속력이 뭐였어? 속력의 정의가 물체의 빠르기였지. 물체의 빠르기가 같을 등자. 물체의 빠르기, 속력이 같은 운동이야.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같은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등속 운동은 뭘 등속 운동이라고 한다고? 속력이 일정한 운동, 속력이 같을 등자, 속력이 같은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한다. 자, 근데 아까 처음에 잠시 언급했듯이 등속 운동은 어떤 조건에서만 등속 운동을 하냐면 전혀 그 물체에 힘을 받지 않을 때만 운동을 할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할 거야. 근데 출발도 10m/s로 출발을 했다 치면 도착할 때도 10m/s로 속력이 절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이런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데,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뿐만 아니라 중간에 어떠한 지점을 선택해서 그 물체의 속력을 측정해 보면 얘는 무조건 같은 속력이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 어떠한 조건이 딱 맞춰졌을 때만 이 등속 운동을 할 수가 있어. 그 조건이 뭐냐면은 그 물체는 절대 힘을 받지 않으면서 운동을 해야 돼. 자, 여기 과학에서 주로 받는 힘이 뭐냐면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력이야. 이 력자가 힘 력자야. 힘을 의미해. 마찰력, 공기 저항력이야. 자,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지.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운동을 방해하니까 당연히 속력이 줄어들겠지. 공기 저항력도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마찰력이랑 공기 저항력이 작용하면 물체의 속력은 감소하게 되어 있어. 이러한 힘들이 전혀 작용하지 않을 때야. 출발했을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이 물체에는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을 때만 등속 운동을 할 수 있어. 알겠지? 이거 꼭 알아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등속 운동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 속력이 절대 안 변해. 즉, 여기에서 출발을 했어.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도착하는데 만약에 뭐 20초가 걸렸다라고 하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 얘가 이렇게 지났으면 만약에 1초 지났고, 뭐 이렇게 지나서 한 15초 됐다. 이 상태가 15초다. 시간이 변했지, 지금. 시간이 변해서 이때나 20초 때나 전부 다 물체의 속력은 어때? 다 10으로 일정할 거야.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속력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같아. 당연하겠지. 왜? 자, 아까 그 물체가 10m/s로 이동을 했지. 이거 뜻은 뭐야? m/s는 저번 시간에 언급했듯이 속력의 단위야. 자, 여기 세크는 초를 의미한다 했지. 여기 숫자가 없는 것은 1이 생략돼 있다라는 거야. 1초에 얼마를 간다? 10m를 간다. 그럼 이 뜻은 1초에 10m를 이동하는 그런 운동이야. 자, 그럼 똑같은 시간 동안 할게. 어떤 물체가 10m/s로 등속 운동을 하는 거야. 등속 운동을 해. 그러면은 이번 물체도 10m/s로
등속 운동을 할 거야. 자, 그럼 이 물체가 1초 동안에는 몇 미터 이동하겠어? 10m 이동하겠지. 그럼 이 물체는 10m/s로 등속 운동을 하니까 1초에 얼마 이동하겠어? 10m. 무조건 등속 운동은 같은 시간 동안에는 이동한 거리는 같아. 자, 그럼 이거 봐봐. 얘는 만약에 10m/s로 2초 동안 운동을 했다 치자. 1초에 10m 가니까 2초에 얼마 같겠어? 당연히 20m 같겠지. 그럼 이 물체는 1초에 10m 가는 등속 운동을 하니까 2초 동안에는 얼마 같겠어? 1초에 10m 가니까 2초 동안에는 20m. 맞지? 그러니까 등속 운동은 같은 시간 동안에는 무조건 같은 이동거리를 갈 수밖에 없어. 알겠지? 속력이 계속 같으니까. 똑같은 빠르기로 계속 가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같은 1초 뒤에도 10m, 1초 뒤에도 10m, 1초 뒤에도 10m 밖에 이동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는 이동한 거리가 같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인데 이 말 뜻을 이해하려면 비례한다라는 뜻을 알아야 돼. 뭐 물론 비례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비례의 뜻은 뭐냐면 비례한다라는 거는 어떠한 한 값이 증가했을 때 또 다른 하나의 값도 같이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둘의 관계는 비례 관계다라고 말해. 한쪽이 증가하는 값을 가졌을 때 다른 한쪽도 같이 증가를 해야 돼. 이때 둘의 관계는 비례 관계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는 각각에 해당되는 값이 뭐냐면은 이동거리랑 시간이야. 맞지? 자, 그럼 봐봐. 시간이 증가하면 이동거리도 증가한다. 이런 지금 딱 공식이 들어맞아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 값과 시간이 증가했을 때, 또 다른 값도 증가했을 때,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지 봐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보자. 아까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 때 10m/s 운동을 했지. 자, 10m/s인 물체가 1초 동안 운동했다. 1초 동안 운동을 했더니 몇 미터 이동했을까? 1초 동안 10m 이동을 했겠지. 자, 그럼 2초 동안에는 1초에 10m 이동을 했으니까 2초 동안은 20m 이동을 했겠지. 그럼 이 물체가 3초 동안에 운동을 했다면 이 물체는 몇 미터 이동을 했을까? 1초에 10m니까 3초에는 30m 이동을 했겠지. 자, 그 다음 이 물체가 10m/s로 등속 운동으로 4초 동안 운동을 했어. 그럼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겠어? 1초에 10m 이동하니까 4초에는 40m를 이동을 하게 되겠지. 자, 이거 봐봐. 이쪽 부분이 시간 타임, 이쪽 부분이 시간이지. 이쪽 부분이.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 시간이 점점 커지고 있지. 시간이 점점 커짐에 따라 얘가 지금 미터가 이동거리지. 얘가 이동거리 부분이지. 이동거리가 어때지고 있는 거야? 이동거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 시간이 증가하니까 이동거리도 증가하네. 한쪽이 증가했을 때 같이 증가하는 이러한 관계를 비례관계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당연히 10m/s로 1초 동안 이동하고 10m/s로 2초 동안 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니까 네 번째 특징까지 전부 다 했어. 자, 등속운동은 어떤 걸 등속운동이라고 한다고? 속력이 일정한 운동. 맞지? 그리고 등속운동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혀 힘을 받지 않았을 때만 일어나는 운동이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절대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같다. 같은 속력으로 같은 시간 이동했으면 이동한 거리도 같다. 맞지?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동거리가 점점 증가했다라는 것은 시간도 그만큼 오랫동안 운동을 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등속 운동 특징이랑 개념을 알았으면
이러한 등속 운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냐면, 흔히 마트에 가면 마트에 카트를 딱 끌고 갔을 때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처럼 생겼는데 밑에 이렇게 계단이 없는 평평한 곳 있지. 그래서 카트를 딱 마트에 가면 카트 딱 끌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 그때 속력이 일정해. 그 카트 끌고 내려가면서 혹은 올라가면서 속력이 갑자기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등속 운동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무빙워크. 그게 무빙워크. 걷지 않았잖아. 거기에서 걷지 않았는데, 맞지? 걷지 않고 저절로 움직여지는, 맞지? 그게 무빙워크야.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어떤 뭐 건물이나 이런데 어떤 상가나 갔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잖아. 에스컬레이터를 타보면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탁 올라타면 그때 도착할 때까지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렇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가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한 운동,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 컨베이어 벨트는 뭐냐면 공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물건이 계속 와.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계속 와. 그럼 내가 어떤 걸 딱 조립해서 올려주면 이쪽으로 가면 또 어떤 사람이 걔를 꺼내가지고 또 어떤 걸 조립해서 또 올리면 또 가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뭘 조립해서 가. 이렇게 공장에서 있는 이렇게 물체가 이동하는 그거 있지. 그 속력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는 게 아니고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가. 회전 초밥집처럼. 이렇게 속력이 계속 일정하게. 알겠지? 이게 컨베이어 벨트야. 컨베이어 벨트도 등속 운동의 대표적인 예지.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스키장의 리프트. 스키장의 리프트도 속력이 일정하지. 자,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이렇게 딱 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스키장의 리프트를 이렇게 타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속력이 막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지 않아.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올라가고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내려오고 이렇게 돈단 말이야.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있냐면은 모노레일. 뭐 어떤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뭐 이상 조그만 이렇게 기차처럼 생긴 뭐 기차? 뭐 이렇게 통처럼 생긴 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경치 보고 높은 데 올라가고 이러잖아. 그러면은 걔가 이렇게 와. 오면은 거기에 이렇게 타는 거야. 맞지? 이렇게 타서 또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막 올라가서 경치 보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거 알지? 그 모노레일도 속력이 막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운동이야. 모노레일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일상생활이고 또 뭐가 있냐면 과학 실험할 때 에어트랙이랑 에어테이블 에어트랙이랑 에어테이블은 뭐냐면 트랙이 있어. 어떤 뭐 기차가 갈 수 있는 트랙이나 뭐 어떤 물체가 운동할 수 있는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에는 이런 트랙이 있어. 그래갖고 여기 위에서 어떤 물체들이 운동을 할 거야. 근데 이 트랙을 자세히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 근데 이 구멍 사이로 공기가 기체들이 나와. 공기들이 나와가지고 얘가 딱 붙어서 못 가. 밑에서 계속 나오니까 약간 뜬 상태로 운동을 한단 말이지. 그럼 뭐가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야. 마찰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에어트랙은 어떠한 트랙에 자세히 보면 구멍이 나와 있는데 이 구멍에서 기체들이 나오는 거야. 에어가. 그러니까 공기가 계속 나와. 공기가 계속 나오니까 밑에서 공기가 나오니까 이 물체가 탁 밑에서 운동을 못하고 밑에서 공기가 나오니까 약간 뜬 상태로 운동을 하는 거야. 마찰력 없이. 알겠지? 그러니까 마찰력을 받지 않고 힘을 받지 않고 운동을 하는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에어 테이블은 뭐냐면 그냥 테이블이야. 그냥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에도 공기 구멍이 되게 많아. 구멍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도 공기가 나와. 기체들이 나오는 거야. 기체가 나와서 여기에서 그 테이블에서 탁 달라붙어서 운동을 못하고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체 때문에 약간 떠서 팡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마찰력을 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이스하키를 보면 주로 얼음판에서 하지. 얼음판에서는 주로 마찰력이 없다고 많이들 가정을 해. 그러니까 아이스하키에서 막 이렇게 공 같은 거 있잖아. 그걸로 막 치는데 그 공을 퍽이라고 하거든. 아이스하키에서 아이스하키의 퍽의 운동. 그 공은 얼음판 위에서 운동을 하잖아. 얼음판은 거의 마찰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마찰력이 없는 상태에서, 즉 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얘는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등속은 어떨 때 등속 운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뭐 등속 운동이 뭔지, 등속 운동이 일어날 때 조건까지 다 했어. 그 다음에 등속 운동의 특징까지, 속력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까지 전부 다 이거랑 전부 다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프야. 등속 운동의 그래프. 등속 운동의 그래프인데 일단 두 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속력 시간 그래프. 두 개야. 이 두 개 그래프가 다르게 생겼는데 헷갈리면 안 돼. 그래프만 봐도 어떤 그래프인지 알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까?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 그래프가 여기가 가로축이 시간, 여기 세로축이 이동거리, 제로. 자,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등속운동의 특징 중에 시간과 이동거리는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라고 했지. 그러면 비례관계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 요렇게. 이게 비례 그래프야. 자, 봐봐. 자, 시간 여기가 0이고 1, 2, 3, 4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럼 이동거리도 0, 1, 2, 3, 4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한쪽이 커졌을 때 다른 한쪽의 값도 같이 커지잖아. 맞지? 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했을 때 자, 얘 커졌지? 자, 이 지점 봤어. 자, 이 지점을 한다 치자. 자, 여기 지금 커졌지? 그랬더니 이 y축 값도 커졌지? 자, 여기 이만큼 시간이 왔어. 자, 시간이 커졌지? 시간값이 커졌지? 그랬더니 y축 값도 커졌지. 맞지? 그러니까 한쪽 값이 커졌을 때 다른 한쪽 값도 커지는 이러한 관계를 비례관계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뭐 나중에 제곱 비례 뭐 무슨 비례 나오는데 일단 그냥 비례관계는 이거다라고 대충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 일단 헷갈리니까 다시 해보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고?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이거 잊으면 안 돼. 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가 어떠한 물체가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물체는 100% 등속 운동을 하고 이 물체는 힘을 받지 않는 운동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야 돼.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 보자.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림 모양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일단 직선이지. 직선인데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약간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지. 즉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게 왜 나중에 헷갈리냐면
등속 운동을 하게 된다면 그 물체의 속력 시간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다. 이렇게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오지선다 중에서. 그건 아니잖아. 등속 운동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야. 알겠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이동거리랑 이 그래프만 보면 이거는 무슨 관계 그래프라고 했지? 비례 관계지. 이 그래프만 봐도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는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맞지? 이 그래프가 자체가 비례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는 이동거리와 시간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어.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기울기가 속력이야. 기울기가 속력이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뭐야? 이쪽으로 들고 올게. 자 봐봐.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X축의 변화량분의 X 변화량분의 X축의 변화량분의 Y축 Y값의 변화량이잖아. 맞지?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X의 변화량은 뭐야? 물체가 운동한 시간이지. 맞지? 물체가 운동한 시간. 물체가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물체가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즉 운동한 시간. Y축 변화량은 뭐야? 이동한 거리야. 맞지? Y축의 변화량은 이동 거리가 되잖아. 이거 뭐야? 기울기 공식에 집어넣었더니 X축의 변화량 시간 분의 시간이지. X축의 변화량 걸린 시간, Y축의 변화량 뭐야? 이동 거리지. 그러니까 기울기 공식이 집어넣었더니 걸린 시간 분의 이동 거리. 즉 뭐 구하는 공식이 돼? 속력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다 라는 거 꼭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여기가 5초야. 그때 이 값이 뭐 20m를 이동했어. 자 그럼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속력 구하는 공식. 속력이 기울기지. 그러면은 속력 구하는 공식에 넣어도 되고 기울기 구하는 공식에 넣어도 돼. 맞지? 그러면 이 값의 기울기는 속력이다.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지? 속력 구하는 공식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시간이 얼마야? 5초 분의 이동거리 20. 이게 초고 이동거리가 미터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 5초 동안에 20m를 이동하게 되니까 이 물체의 속력은 4m/s가 된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만약에 네 번째 특징.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기울기가 크면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걸까? 기울기가 크면 속력도 같이 커지게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가 이동거리고 여기가 시간이야. 근데 여기가 A 물체의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고 얘는 B 물체의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야. 자, 둘 다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니까 A랑 B랑 둘 다 무슨 운동을 해? A랑 B랑 둘 다 일단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A와 B 모두 등속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A와 B 전부 다 어떤 힘을 받지 않고 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야 돼. 그럼 둘 다 등속 운동인데 얘도 등속, 얘도 등속이야. 그러면 얘랑 차이가 뭐냐면 A와 B의 차이가 뭐냐면 기울기 차이잖아. 자, 기울기가 누가 커? A가 훨씬 크지. 자,
그러니까 선생님 A가 큰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여기에서 너희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봐. 진짜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럼 기울기가 누가 급해? 얘는 완만하고 얘는 기울기가 급하지. 기울기가 급한 게 기울기가 큰 거야. 알겠지? 이거 헷갈리지 마. 기울기가 A가 더 크다. 그러면은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속력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크다라는 말은 A와 B 중에서 속력이 누가 크다? 속력은, 물체의 속력은 A가 훨씬 크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지. 자, 그러면은 A와 B 중에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누가 더 클까? 당연히 속력이 빠른 A겠지.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10m/s로 등속 운동을 한다면 이런 거지. A라는 물체는 10m/s로 등속 운동을 한다면 B라는 애는 얘도 등속 운동을 해. 절대 값이 변하지 않는 등속 운동을 하는데 기울기가 작으니까 속력이 작은 거지. 그럼 얘는 한 뭐 4m/s로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얘도 등속 운동을 하는데 얘는 속력이 조금 빠르게 등속 운동을 하는 거고 얘는 조금 느리게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지.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해보지. 얘는 1초 동안에 몇 미터 이동한다? 10m. 얘는 1초 동안에 몇 미터 이동한다? 4m.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누가 더 많게 돼? A가. 이것까지 알 수 있어야 돼. 이 그래프 하나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 당연한 거죠 하고 이제 공부를 다 했어. 그런데 등속 운동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다른 운동, 뭐 다른 계속 운동이 나올 거지. 그 운동을 다 하고 다시 돌아왔어. 시험을 친다고 다시 공부를 하면 어떤 게 헷갈리냐면은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커지잖아. 이렇게 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러한 그래프를 가진 물체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 그래프는 뭐야?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가 이러한 형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가 이러한 형태는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 그래프야.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한 운동 그래프란 말이지. 알겠지? 속력이 일정한 거야. 여기에서 봐봐. 기울기가 속력이야. 맞지? 자, 여기에서 어떤 X축, Y축에서도 속력을 제시한 적이 없어. 기울기가 속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기울기가 변해, 안 변해? 얘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 기울기가 한 번도 변했어, 안 변했어?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 기울기가 변하지 않았잖아. 맞지? 그러니까 갑자기 내려가다가 일정하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기울기 값이 같으면 속력도 같은 거야. 즉, 등속 운동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건 아끼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값이 커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여기는 이동거리 값이 커지는 거고 시간 값이 커지는 거지 속력이 커지는 거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점, 등속운동 그래프 첫 번째 하나 있어.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모양은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고 이동거리와 시간은 서로 비례관계다. 비례관계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점 뭐다? 기울기가 속력이다. 기울기가 커지면 속력도 커진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그래프면 두 번째 그래프가 있어. 속력시간 그래프인데 속력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엄마 너무 길게 폈다. 자, 속력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왜? 등속이니까 속력이 변하면 돼, 안 돼? 속력은 절대 변하면 안 돼. 시간이 아무리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변하더라도 속력은 변하지 않고 일정해야 되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생겼어? 시간축과 나란하지.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모양이 되는 거지.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모양 그래프다. 그러면 등속 운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문제에서 등속 운동을 하는 그래프에서 속력 시간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 괜찮아요. 시간 속력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다 라고 하면 틀린 거야.
알겠지? 등속 운동의 뭐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모양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정확한 모양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시간에 따라 속력값이 변해 안 변해? 시간에 따라 속력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 그래프로 이것도 알 수 있지? 시간은 계속 0, 1, 2, 3, 4, 5 변하는데 속력값은 어때? 1초일 때도 만약에 여기가 뭐라고 할까? 뭐 4라고 하자. 미터 퍼 세컨드. 속력 뭐 미터 퍼 세컨드다. 여기가 4야. 그럼 1초일 때도 4, 2초일 때도 4, 3초일 때도 4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는 점이 있어. 이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그래프 밑넓이가 이동거리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자 5초까지 이동을 했어. 보자. 그래프 밑넓이가 이동거리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밑넓이를 구해보자. 그러면 밑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야? 자, 5초 동안에 이 물체가 5초 동안에 이동했었다라고 치면은 이 그래프의 밑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5초까지니까 요만큼일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모양이야? 이 그래프 밑에 넓이지. 이 그래프 밑에 넓이는 5초까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 밑에는 무슨 모양이야? 사각형 모양이지. 그럼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야? 이 그래프 밑넓이는, 그래프의 밑에 넓이는 사각형 모양이다.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맞지? 맞지? 자,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해보자. 자, 가로는 뭘 의미해? 시간을 의미하지. 시간 곱하기 세로. 세로는 뭘 뜻해? 속력값이 되는 거지. 시간 곱하기 속력이 되는 거지. 시간 곱하기 속력은 뭐다? 이동거리지. 맞지? 그러니까 밑넓이 구하는 공식에 넣었더니 마지막에 뭐가 나와? 이동거리. 그러니까 밑넓이는 이동거리와 같다라고 되는 거지. 선생님 갑자기 시간 곱하기 속력이 왜 이동거리예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럼 보자. 속력 구하는 공식은 알아. 속력 구하는 공식은 뭐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 물체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동거리는 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돼? 이동거리는 이라고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 이동거리는 얘 둘이 곱한값이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값이 되는 거지. 그럼 이동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가 돼?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 곱하기 속력.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되는 거지. 맞지? 갑자기 왜 시간 곱하기 속력이 이동거리예요? 라고 하면은 이 속력 구하는 공식의 기본 값에 대입을 시켜보면 되지. 맞지? 속력은 시간 분의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네 라는 거니까 똑같은 값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로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이거 그래프 따올게요. 여기가 시간 초야. 그 다음에 여기가 속력 미터 퍼 세컨드. 자, A라는 물체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B라는 물체는 이렇게 운동을 했어. 자, 그럼 A와 B는 전부 다 속력이 어때지는 운동이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변해 안 변해? 절대 안 변하지. 그러니까 A랑 B 전부 다 등속 운동을 한다. A랑 B랑 전부 다 등속 운동인데 그러면 이 둘은 전부 다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A랑 B랑 전부 다 등속 운동을 함을 알 수 있고 절대 힘을 받지 않는 운동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돼. 맞지? 자, 그러면 A랑 B 중에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는 누가 더 클까? 자, 그럼 A도 등속운동이고 B도 등속운동이야. 근데 A랑 B랑 차이가 뭐야? 이 값의 차이잖아. 이 값의 차이잖아. 그럼 만약에 이 값이 만약에 10이라고 하고 얘는 20이라고 했어. 그러면 A는 20m/s로 도착할 때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는 거고 B는 10m/s로 일정한 속력으로 도착할 때까지 운동을 한다는 거야. 둘 다 도착할 때까지 속력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속력 크기를 유지하니까 둘 다 등속운동이야. 근데 차이는 뭐다? 얘는 조금 더 빠르게 등속운동을 하고 얘는 조금 느리게 등속운동을 한다는 거지. 맞지? 이 둘의 차이점 이거야. 둘 다 등속인데 조금 빠르게 등속, 얘는 조금 느리게 등속. 이거를 지금 풀어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누가 많은 거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얘는 1초 동안 20m를 이동한다는 거고 얘는 1초 동안 10m를 이동한다는 거지. 그러면 누가 더 이동거리가 많은 거야? A가. 왜냐면 속력이 더 훨씬 빠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A가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훨씬 더 많다. 이거를 만약에 얘를 해석을 못했어. 그럼 이렇게 해도 되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하는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밑넓이가 이동거리다. 맞지? 그럼 그래프의 밑넓이가 이동거리다. 같은 시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시간을 똑같이 재. 여기가 만약에 3초다. 그러면 3초 동안에 그 그래프의 밑넓이지. 맞지? 그럼 A의 밑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그래프는 이렇게 되니까 얘의 밑넓이니까 이만큼이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고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B의 그래프의 밑에 넓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만큼만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동거리는 A가 더 많지. 이 그래프 해석으로도 알 수가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A와 B 그래프를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속력이 A가 빠르고 B가 느리지. 그러면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는 어떻게 생겼어? 등속운동이니까. 등속운동의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다 라고 했지. 그러면 A는 속력이 더 빠르고 B도 속력이 빨라. 그럼 A와 B를 이렇게 나타내보면 당연히 속력이 더 빠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봐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다? 기울기가 속력이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A랑 B 둘 다 등속운동이야. 등속운동이니까 A랑 B 전부 다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인데 당연히 속력이 더 빠를수록 기울기가 급해야 되지. 그러니까 속력이 빠르면 기울기도 급해야 되니까 A의 기울기가 훨씬 더 급하고 A의 기울기가 더 크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A가 되고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주고 A랑 B 중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더 큰 값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 A지. 왜? A가 속력이 더 빠르지.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속력이 더 큰 값이 기울기가 크겠지.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다중섬광 사진이랑 시간 기록기 했잖아. 거기에서 둘 다 운동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이었지. 그런데 일본 물체도 이렇게 찍혔어. 다중섬광 사진 이렇게 찍혔어. 근데 2번은 다중섬광 사진이 이렇게 찍혔어. 이렇게 찍혔어. 자, 이거 뜻은 뭘까? 이 뜻은 뭘까? 그럼 얘도 봐봐. 번쩍 하는 시간이 똑같았어. 맞지? 자, 그럼 봐봐. 이 물체에서 찍히고 그 다음 물체까지 1초가 걸렸다는 거고 이 물체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찍히는데 1초가 걸렸다는 거야. 1초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중섬광을 1초마다 찍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얘는 1초에 요만큼 이동을 했고 얘는 1초에 이만큼 이동을 했어. 그럼 속력은 누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2번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근데 봐봐. 얘는 1초 동안에도 요만큼을 이동을 했고 얘는 1초 동안에도 요만큼을 이동을 했어.
맞지? 그러면 A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A는 등속 운동을 하는 거지. 자, A는 여기서 요만큼. 1초 동안에 요만큼. 1초 동안에 요만큼.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이동 거리를 하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요만큼 빠르기. 같은 시간 동안에 요만큼 빠르기로 이동을 했네. 그럼 등속 운동이지. 그럼 1번도 등속 운동이야. 그럼 2번은 무슨 운동이야? 2번도 등속 운동이지. 왜냐면 1초 동안 얘는 요만큼 운동했어. 그럼 또 1초 동안 요만큼 운동했을 거 아니야. 이 사진 찍고 그 다음 번쩍 했을 때가 1초 걸렸을 거 아니야.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얘 요만큼, 또 1초 동안에 요만큼 이동했지. 그럼 2번도 등속 운동이야. 맞지? 속력이 같은 등속 운동이야. 그럼 2번도 등속 운동이야. 그럼 봐봐. 1번도 등속 운동이고 2번도 등속 운동, 다중 섬광 사진인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속력이 다르다는 거지. 자, 여기서 속력은 누가 빨라? 얘는 1초 동안에 이만큼씩 이동을 하는 거고 얘는 1초 동안에 이만큼씩을 이동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속력이 조금 더 빠른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지. 자, 그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등속 운동을 했는데, 자, 등속 운동의 조건, 등속 운동이 뭔지,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 등속 운동의 조건은 뭐다? 힘을 절대 받지 않고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등속 운동의 특징들, 그 다음에 그래프들 2개 있었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그 다음에 시간, 속력 그래프까지 전부 다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럼 등속 운동 오늘 마칠게요.